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의사협회에서 네. 그 어제 뭐처럼 그 이 성명도 발표하고 네. 정부에 그러니까 지금 의료 네. 체계가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한계, 있다. 그래서 이제 비상적인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네. 하면서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해서 거의 뭐 위기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위기 상황이죠.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민간 의료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적이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청와대가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방역본부 그리고 질병청으로 되어 있는 또 재난본부도 관여하고 저게 지금 한계에 이르는 거 아닌가? 그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정치 방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난 2월, 3월부터 계속 그 위기에 대한 경고들을 병실 부족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이렇게 겨울이 되면 굉장히 환자가 폭증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그 준비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11월부터 조금씩 뭐 음압병실 새로 추가하고 막 그런 식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도 계속 그 민간 전문가들이 계속 빨리 서둘러야 된다. 뭐 백신 확보에 대해서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빨리 해야 된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전형적으로 공무원들 복지부동 들어가 버리니까 백신이 확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소장님도 그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민간이 컨트롤 타워를 같이 공동 구성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정책을 끌어나가야 된다. 그 말씀하셨었는데 자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늦었지만 의협에서 이런 긴급 위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그 사실상으로 뭐 정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도 하긴 하지만 또 민간 권위 있는 사람들이 TF를 구성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까지 K 방역이라는 게 국가 위주로 홍보에 치우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그렇죠. 결과로 말하는 건데 초반에 결과 조금 자기들이 좋았다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홍보했으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빠졌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또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초기에 핀셋 방역을 했던 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핀셋 방역을 시작한 게 메르스 때 그 핀셋 방역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르스는 그 전파력이 지금 사스 코로나보다는 훨씬 더 낮았고 그래서 그리고 환자가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어느 한 구역에서 발병을 했지 이렇게 전 국민 사이에 퍼지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핀셋 방역으로는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도 핀셋 방역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계 자체에서 정부 편을 드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공중파나 종편 등에 등장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네. 코로나 대책을 이야기했던 네. 이제 이 관변 의사들이 네. 굉장한 비판에 지금 쌓여 있다는 걸. 그렇죠. 의사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사들 커뮤니티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여론이 의사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하나 굉장히 쇼킹한 일이 초과 사망자가 한 2만 명 된다. 12월 23일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말까지 초과 사망자가 한 10,000여 명 된다고 봤는데 저보다도 저는 한 4%대라 봤는데 이분들은 6%대라 보더라고요. 그건 저보다 의사 협회에서 더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거니까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의사협회는 이제 그것이 이 콜레테럴 데미지 그러니까 부수적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수적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2달도 안 되고 한 달. 그거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 맞고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의료 체계에 오버로딩이 된 거는 대구 때하고 최근 한 달 이상 그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콜라테럴 데미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콜라테럴 데미지라는 거는 이 의료진이 대거 코로나에 이렇게 집중되면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나 입원을 수술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 1년 내내 지속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0,000여 명 이상이 예년보다 더 돌아가셨다라고 봐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반격을 해서 5년을 3년을 평균을 내야지 한 해만 평균을 내냐부터 자기들로서는 3% 플러스 좀 많다 이러는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할 게 아니라 해마다 이 통계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청의 통계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통계청의 통계 10월까지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9월까지 통계를 공개한 걸 보고 한 10,000여 명이 많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10월까지는 지금 현재 12월 달인데 10월까지는 공개된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특별히 많이 죽은 해에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다. 날씨가 춥고 어쩌고 이러는데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5년 평균을 내서 자기들이 그 평균 몇 명이었다. 근데 그것보다 올해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저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가 지금 공신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일수록 더 투명하게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의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혼란이 생길 때마다 제일 문제가 정부가 신뢰를 상실하는 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하거든요. 근데 특히 방역에 관련돼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계속 백신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바뀌어왔고 이런 것들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자, 우리가 의사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셀트리온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들으니까 그냥 건국대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영업에 그래가지고 이제 대우 쪽에 고문을 했다 그러고 원래 생산성 본부에 있다가 김우중 회장 눈에 띄어서 고문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우가 망하면서 나와가지고 대우 동료들하고 이제 차려서 한 200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 같고 그 전에는 어려웠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주장들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도 띄우고 대통령하고 가깝고 노영민이하고는 나이도 같고 청주 동양이고
그러면서 이 정권 들어서 문하고 수시로 만났고 제가 볼 때 또 수시로 문 앞에서 공개 발언도 했고 그런 정권이 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이 사람의 지금 시총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겼더라고요. 전학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시총이 개인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에 이어 두 번째 부자라 그러더요. 아 그래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총액으로. 왜냐하면 36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온 그 자기 부인부터 뭐 아들, 동생 동생 하나, 아들 둘까지 회사에 다 앉혀놨더만요. 족벌 갱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보면 코로나 청정 국가를 봄이 오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강연 내용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자기가 지금 개발했다. 그래서 빨리 승인이 내주면 전국민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찾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 우리나라에 0.2, 0.3% 있다. 지금 현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나오는 수치 한 10만 명, 15만 명 안팎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정부에서 또 항상 주장해온 숫자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라면서 전 국민 검사를 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확진자를 거의 100% 낮추고 봄이 오기 전에 이제 청정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확진자는 셀트리온 맞고 좀 있으면 국산 백신 맞으면 된다. 지금 정권이 세우고 있으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하고 서정진이 이야기하고 둘이가 거의 일치해요. 그래 거의 같은 궤도를 가고 있고 정부가 지금 백신 확보에 다른 나라들 주변 국가들보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서정진의 시나리오처럼 해 나가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증상 플러스 경증 환자가 70에서 80%예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가 16%.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2%,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한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그 전번에 트럼프가 맞았던 항체 치료제가 리제네론인가 뭐 그런데 그거가 실제로는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보통 뭐 경에서 중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좀 늦춘다 뭐 그런 효과다고 그러지. 중증 환자한테 효과 중증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 중증 이상 환자는. 근데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은 대부분 그냥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타겟을 맞춰야 되는 거는 위중증 환자인데 위중증 환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데 타겟을 맞춰야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물을 가지고 이거 항체 치료제다. 자, 이걸 먹으면 환자들 중에 한 95%는 안 죽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식약처가 뭐 나하고 유착이 돼 있어서 허락해주고 그리고 또 청와대가 나하고 가까워가 저 황장수가 만드는 저기 항체 치료제를 검사를 해서 이 확진자 전원에게 먹여라. 그래서 확진자가 먹어요. 그래서 확진자 중에 98%는 안 죽었어. 2명만 죽었어. 그럼 내가 이거 95% 이상의 완치율이 있다 하면 나중에 내 이야기 맞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그래서 설명을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임상 3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2상까지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3상을 안 하고 긴급 사용 승인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지금 식약처도 부담이 되는가? 그렇죠. 마치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 서정진이가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3상 실험을 못한 이유가 한국에 확진자가 한 4만여 명밖에 안 되어서 수가 작아서 못한다는 식으로 또 둘러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번에 보면 11일 날 아산병원에서 그걸 쓰겠다라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말 전에
예. 이제 이상으로 예. 긴급 사용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그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입증을 하려면 예. 위약보다는 효과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보다는 그렇죠. 효과가 더 훨씬 좋아야 되죠. 예. 근데 그렇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 현재 그런 연구 결과가 예. 아직 안 나와 있고. 예. 그런데 그거를 그 항체 치료제가 한 대당 뭐 40만 원이라는데 그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맞춘다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대웅제약에서 우리 그 소장님께서 저한테 문자로 보냈던 호이스트 호이스트 뭐 호이탄 뭐 비싼 이런 호이가 들어가는 만성 췌장염 치료제 카마모스트인가 뭐 그것도 지금 이야기에 나온 거는 위약 효과보다 효과가 좋지 않다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 약도 그 약도 그 약이 경증 환자한테 쓰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약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어떤 그 의약품을 그 전 국민에게 투여할 때는 한 가지 자료 연구 결과로는 승인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3상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설사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만약에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긴급 사용 승인이 필요로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증 환자를 중증으로 가는 단계를 좀 늦추거나 막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직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기업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전 국민의 건강 문제를 더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아마 대우가 그 정치권에 이렇게 밀착돼서 움직였던 때가 잘 나갔고 정치권으로 또 버림받으면서 대우가 해체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경험들을 가지고 정치권에 더 그 밀착을 해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저한테 어떤 분이 뭐 본인이 의료인 신청하면서 미국에서 무조건 방송해라 하는데 내가 이런 거를 갖다가 무조건 방송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카모스타트 성분인데 이제 호이판 뭐 호이스트정 이런 데 넣어 쓸리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이 카모스타트 메실레이라는 그 이제 성분이 있어서 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확신은 못 하거든요. 네,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서정진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특정한 약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을 특례 승인을 해주는 거는 이건 과거 사례가 없었다라고 제약업계에서도 지금 신약에 특례 사용 승인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권하고 유착되어서 식약처가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사용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까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반드시 나중에 수사해서 깜빵 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식약처나 공직자들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하나 웃기는 거는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근데 기가 찬 부분인데 이게 뭔가 하니까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 계속될 경우 예방 치료제를 전 국민이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명확히 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치료제를 놓는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서정진이가 정부로부터 그런 걸 대응한다고 R&D 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받아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요. 자, 셀트리온이나 이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이나 일부 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업자가 법을 바꿔서 전부를 검사시켜서 자기 약을 놓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게 정상이냐는 이 미친 인간 아닙니까? 진짜로 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그 백신을 확보 못한 이유 중에 셀트리온이 관련성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뭐 내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셀트리온이 연루가 되면 나중에 그게 정치적인 스캔들로 비화되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문관이나 그 비서실장 노영민한테 셀트리온에 항체 치료제 놓고 나머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조금 놓다가 그다음에 저 SK 바이오에 백신 놓으면 된다. 그런데 아스트라사는 저기 스웨덴에서인데 마치 뭐 대통령이 스웨덴 왕을 만나서 협조해주라 해서 된 것처럼 또 둘러대고 그러면서 결국은 SK 바이오가 그 밑에 OEM은 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OEM 네, OEM으로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 사고 나머지는 SK 바이오로 마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오늘 그 속보로 이제 오늘 목요일입니다. 근데 속보로 화이자 백신하고 1,000만 명분이 계약이 됐다. 그리고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이 계약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이자는 이 화이자하고 얀센을 2분기 내지 3분기까지 들여온다는 계약인 걸로 이렇게 뉴스에는 나오는데 2분기, 3분기면 뭐 저거 6월 말이고 3분기는 9월 달인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을 아시아의 피치 이 산하 평가회사가 이 그룹으로 분류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뭐 필리핀과 비슷한 시기에 백신을 맞을 거다라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선진국들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백신 맞는 시간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이 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루하루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빚어오는데 이게 3개월이 늦어진다. 뭐 길게는 6개월이 늦어진다. 그러면 진짜로 이거는 정부의 무능을 성토할 수밖에 없어요. 무책임한 거고 무능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딱 모양이 제가 정권 초부터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뭔 너무 특례 상장이 이렇게 바이오에 그렇죠. 40개가 넘어간다. 그렇죠. 작년까지 40개가 넘었다. 그리고 문 주변에 무슨 놈의 의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라젠이나 우리들 병원 그렇죠. 불러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정권이 3대 주축 산업을 바이오, 수소차, 그리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발표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뻔질나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바이오인 또 쫓아다니면서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해를 받고 있으면 일부러라도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백신을 뭐 미확보한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야 될 건데 그저께 밤에 저녁에 늦은 저녁에 뭔 급한 일이 있다고 총리가 셀트리온을 방문하고요. 서정진이 느끼고 또 대통령은 오부 요인을 불러다가 백신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이 총리는 셀트리온 대통령은 SK 바이오 그 부분을 역할을 분담해가 같은 날 그걸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행동을 해요. 그럼 국민들이 다 쟤도 이것도 좀 수상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배째라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물의 그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문가리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개념이 별로 없고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네 효과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약장수를 하잖아요. 그 사람 말과 그 사람 그런 거를 믿고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는 무조건 다 맞게 하고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무조건 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다 맞게 하고 백신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생산하면
이 상황이 종결된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내년 연말에 네. 코로나 청정국을 선언한다. 근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항체 치료제가 이미 3상을 통과한 미국의 의약품에서도 그 약품에서도 중증 환자에는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금년 안에 생산되는 거는 우리나라 기술로 생산되는 거는 금년 안에 불가능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넥신이라는 회사에서 금년도 후반기에 나올 수 있다고 했다가 지금 그 임상 과정에서 틀어져 가지고 그게 완전히 무산됐어요. 네. 그러면서 국산 기술로 백신을 생성하는 건 금년 내에 만들어진 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OEM으로 생산을 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 근데 그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에 의한 거지 우리나라 국산 기술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 조금 더 다루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부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